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해도 1, 2등급 상승 가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수능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공략하면 시간을 꽤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볼까요? 첫째, EBS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약점이에요. 여러분, 원래 수능은 어디에서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실력을 충분히 키워야 됩니다. 근데 EBS라는, 그러니까 수능 교과서가 딱 정해지면은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죠.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EBS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출 보고 있나요? EBS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있죠. 특히 문학은 직접 연계가 되고 그 중에서도 고전시와 현대시는 직접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은 부분 연계 내지 간접 연계가 됩니다. 하지만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면은 굉장히 문제 풀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시험에 나온다고 딱 정해줬는데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오지선다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수능은 보면은 70 내지 80%가 일치불일치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요령만 알면은 결코 국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오지선다형을 알면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약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읽고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이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 방법도 익히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문제가 유형화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학 문제는 굉장히 단순화됐어요. 몇 가지 유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형을 딱 익히면 소설도 그렇고 현대시도 그렇고 고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유형을 딱 익히면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문제를 풀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제 유형을 익히고 두 번째로 보는 순간 어떻게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면은 풀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풀이 전략이 딱 쓰면은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수능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석은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